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사회 공연째라서 오전에 강의 하나, 오후에 강의 하나, 교기원 회의 하나, 지금 사회입니다. 요거 마침 또 내일 저희 한국철학회 학술 발표회라서 집행위원회 5회 공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서 뭐 주제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이 PPT 뒷부분은 사실 시간 남으면 하거나 뭐 거짓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고, 다른 데서. 앞에, 일단, 저희가 뭐 앞으로 논의를 위해서 논의의 태제를 정확하게 제가 던지려고 하고, 뭐 정당화는 그만큼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의 대학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전환돼야 되냐. 여러 가지 뭐 입체적인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렇게 입체적이진 않고 그 중에 한 포인트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 이, 원래 10분부터 시작인데 제가, 이 사회전화 회장님이 말씀을 짧게 해서 4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도 30분만 하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건데요. AI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주로 대체할까?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일반적인 얘기는 다양하지만 이제 폭을 좀 좁혀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학에서 AI가 대체하지 못할 능력에 대한 교육 비중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그걸 의식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AI 시대라고 하면 AI가 대체할 능력에 대한 교육은 비중을 줄이고 AI가 대체하지 못할 교육에 대한 능력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데 과연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냐? 요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현재로는 저의 가설적 평가는 역설적인 불일치, 안 맞다. 한국 대학은 대학만이 아니지만 한국 교육인데 AI에 의해 대체될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대학 제가 이제 능력을 세 개로만 모아서 그 셋만 가지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대학 교육의 목표에 또 교양 교육의 목표에 문제 해결 의사소통은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AI가 가장 잘 대체할 능력인데 문제 해결 오히려 대학에서는 가장 많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역설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AI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능력인데 대학에서 중간 정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성격의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고 제일 문제는 AI가 가장 못 대체하는 능력, 대체하지 못할 능력인데 의사결정 능력이 그걸 대학에서는 가장 적게 가르치고 있어서 이 역설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태제를 제가 어쨌든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AI 시대답게 통계를 AI한테 맡겼어요. 자료를 주고 AI 세 개를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고등학교 교육 과정 모든 과목을 다 합친 그 하나의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주고 이 2022 개정 교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의사결정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냐 비교를 해봐라 했더니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미나이는 의사소통이 65%, 문제 해결이 25%, 의사결정이 10%다. 그리고 비슷한 비중으로 클로드는 그야말로 용어의 빈도수를 따져서 의사소통이 83.2, 문제 해결이 15.6, 의사결정은 1.3 이런 통계를 내놓고요. 챗GPT는 이제 문제 해결이 45, 의사소통이 35, 의사결정이 20 이렇게 통계를 내놓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일단 클로드는 그 용어의 빈도수만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교육 과정에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 과목에는 다 의사소통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학생 입장이 아니고 교육과정 문서 안에서의 키워드의 빈도수로는 의사소통이 83.2%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은 과학과 수학에서 주로 집중돼 있고
그러면 의사결정은 1.3%인데 과학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 일부하고 교양 영역, 아마 제가 논술 교육과정 집필을 했는데 논술 교육과정 집필의 반이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3%에 기여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의사결정이 턱없이 작고 챗 GPT는 이제 약간 본인이 해석적 정량화를 하겠다. 빈도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요도나 등등을 따지겠다 하니까 문제 해결이 45%다. 그래서 핵심 역량 정의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 목표에 반복해 등장하고 평가 원리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과정 전체의 인지적 프레임을 지배하고 있다. 45%. 의사소통이 35%인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인지 프레임은 아니지만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서 독립적인 학문이 돼 있고 여러 구성 요소가 명시돼 있다. 근데 의사결정은 아예 독립 역량이 아니고 문제 해결 과정 안에나 자기 관리 또는 공동체 참여 안에 특히 진로 쪽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원래 의사결정보다는 좀 확대된 해석을 하고요. 제미나이는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냐면 의사소통 학습의 기초 토대로서 65%고 그 다음에 학습의 핵심 과정은 문제 해결이고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 탐구 활동에 특정 단원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결실로 의사결정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 초점은 어느 분석이건 의사결정이 제일 약한 거죠.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이 전반적으로 강하다고 보는데 아마 빈도수는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더 맞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아니라 초, 중 등 교육과정, 초, 중, 고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총론만 집어넣고 비중을 비교해봐라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50대 40대 10, 챗GPT는 35대 50대 15 이렇게 퍼센트 비중을 하면 뭐 설명을 쭉쭉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제미나이도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은 핵심 역량으로 돼 있지만 의사결정은 그런 핵심 역량으로 돼 있지 않다. 그리고 챗GPT도 문제 해결은 전 학교 초중고 전체의 목표이면서 관통하고 있고 또 의사소통은 핵심 역량이지만 의사결정은 자기관리 문제 해결의 일부로만 있다. 역시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일이 조사하기 싫을 때 이제 얘들한테 물어보면 편하니까 한국 대학 교육의 목표에서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교육 목표, 인재, 그 제가 이렇게 넣으니까 지네가 교육 목표, 인재상, 교육과정 전체를 살피겠다 해서 대충 나온 통계가 다 빨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는데 제미나이는 그 교육 목표에서 문제 해결이 45%로 가장 많이 나오고 특히 전공 쪽에서 전공 지식 활용한 실무 및 학술적 난제 해결, 의사소통이 35%로 학술적 글쓰기 및 협업 능력이 강조돼 특히 논문 작성, 토론,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고 의사결정은 20%인데 20%가 전문 직업 윤리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및 가치 판단 부분이 그 정도는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느끼기엔 좀 많게 느껴지는데 챗GPT는 40, 35, 25다. 역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 약간 바뀌었지만 둘 다 이제 독립 역량인데 의사결정은 독립 역량은 아니고 특히 리더십, 자기관리 얘기할 때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내용이 내부에 들어있다. 그 얘기는 많이 있다는 거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문제 해결이 가장 매우 높은 비중으로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의사소통은 중간 수준으로 그래서 목표는 선언적인데 실제 훈련은 부족하고 의사결정은 비중이 낮다.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독립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영학이나 행정학의 일부 수업에서만 의사결정, 이제 경영 문제니까 다룬다. 이런 통계를 내놓습니다. 의사결정이 낮죠. 상당히 많은 정도로. 요거는 여러분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늦게 집어넣는데 미국 대학은 어떻냐라고 제가 요건 클로드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제 비서로는 제일 성실한 애라서 얘가 그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과 한국 초중 등을 비교하면
의사소통은 다 80 몇 프로, 뭐 60 몇 프로 비중으로 들어있고, 미국 대학은 문제에게 굉장히 더 강조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보다 낮아져 있고, 클로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소중인데, 의사결정은 한국은 아예 없다. 미국은 의사소통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왜 그러냐면, ANCNU 리프레임워크나 밸류 루브릭에 보면, 그 16개인가 뭐 18개인가 항목 중에서 의사소통 관련 항목은 2개입니다. written communication, oral communication 요게 2개가 딱 들어있는데 문제 해결도 teamwork and problem solving이 하나의 독립 항목으로 들어있죠. 근데 의사결정도 거기는 ethic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이라는 복합 역량으로 독립 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아무 항목이 안 들어있으니까 비중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뭐 엄밀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펴보면 한국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혹은 문제 해결은 엄청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대학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제 해결이 강조되고 있는데 의사결정은 거의 초중도 그렇고 강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 AI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 볼 때 어떻느냐? 제가 AI 대체 가능한 거에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한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 전에 AI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야, 너가 생성형 AI인데 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냐부터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 기능적 활동의 한계와 능력 정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인간 같은 자기 그 능력에 대한 그 자기인식 이런 걸 갖는 건 아니지만 나의 기능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보통 답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앞에다 이렇게 하나 올리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에서 많이 하는 걸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알미란 걸 5개로 나누거든요. 여기 이제 필로스는 뺐는데, 소피아는 뺐는데, 그 철학적인 알미니까. 그러니까 에피스템에 나오는 순서는 에피스템에 누스, 테크네, 프로네시스 이렇게 나오죠. 에피스테메가 이제 학문적인 과학적 지식이고, 누스는 직관적인 지식, 우리가 관자 붙는 거 있잖아요. 국가관,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에피스테메가 영어식으로 하면 그 인식론적 용어로 하면 justified true belief라면 참이면서 정당화된 거라면 이제 그 누스는 직관적인 건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공리처럼 출발점에 해당되는 거, 직관을 통해 아는 거, 우리말로 하면 깨달아서 아는 거, 가치관, 국가관 이런 게 논리적 정당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에 관자 붙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서 아는 거, 그게 누스고. 그다음에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는 테크네는 도구적인 이상, 그러니까 목표, 목적이 올바른지 따지지 않고 주어진 목표, 목적이 주어지면 그 목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아는 거죠. 그걸 효율성 효과역입니다. 물론 테크네란 말은 더 넓게 쓰이는데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대비를 할 때는 그렇게 좁혀져 있고 프로네시스는 그 목적, 목표 자체가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적절하고 옵티마이즈한지를 판단할 능력, 도덕적인 이게 좋은 삶인지를 판단할 능력인 거죠. 그렇게 던져주고 알테레스의 4가지가 뭐냐 설명해봐라. 그럼 설명 제대로 해요. 그럼 이게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테크네는 매우 높다. 도구적인 거. 그거는 이제 앞서 말한 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도 복합적이지만 핵심적인 건 테크네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으로 보는 일종의 경제개발 패러다임에서 OECD의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인적 자원이니까 걔가 할 수 있는 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 결국 고전적인 용어로 하면 테크네 능력인데 문제 해결 쪽인데 그건 이제 AI가 매우 높게 대체되고 있다. 에피스템의 과학적 지식, 일종의 논증적인 지식의 차원도 그중에 실증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을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AI라는 게 논리적인 영역이나 데이터 처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논리적 영역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영역이고 데이터 처리는 귀납이 되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이제 누스는 역시 데이터 밖에 근본적인 직관이 필요한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대체 가능하지 않고 혹은 어떤 AI는 인간과 AI가 경쟁할 수 있다. 그게 저는 데이터 처리를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인간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 비슷한 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적절할지 인간의 직관에 의한 게 깨달음이 적절할지가 서로 경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비판적 이성 프로네시스는 매우 낮다. 결국 윤리적 책임 가치 판단이란 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넣어봐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도 넣어보고 하버마스의 그 이상적 담화 상황에 조건 4개도 넣어보고 하면은 AI 본인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지가 얘기하는데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은 AI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대체로 이 부분은 공통점인 게 제미나이건 챗GPT건 클로드건 문제 해결 능력은 AI가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매우 높게 제미나이는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최적화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요즘 추론 AI 얘기하고 이제 AI 에이전시 나가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챗GPT도 문제와 관련된 알고리즘화가 가능해서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클로드도 AI가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앞서고 있어서 이게 최적잡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갈수록 AI가 대체할 겁니다. 그럼 의사소통,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답은 클로드는 의사결정이 가장 대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치관, 윤리, 책임에 얽힌 판단에 A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의사결정은 분명한 데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거나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뚜렷하고 AI의 한계가 뚜렷하고 또 결정의 책임 귀속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가 해결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감정적 역학 고려도 필요해서 AI가 어렵다라고 답하고 의사소통은 부분적으로는 대체 가능한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번역, 요약, 문서 작성, 고객 응대 다 잘하고 있지만 다만 공감, 신뢰 형성, 비언어적 맥락 읽기처럼 정보 전달은 대체 가능한데 관계 형성의 의사소통은 정서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어렵다. 근데 그거는 비슷해요. 제미나이나 챗GPT는 순위는 제일 잘 대체할 수 있는 게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고 의사소통이 가장 낮다 그러는데 이때 낮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 정서적인 부분, 공감, 복잡한 사회적 중재 때문에 낮다. 맥락, 관계, 감정, 의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사소통은 대체 가능하지 않냐 물어보면 합리적 의사소통의 개념에 따라서는 거의 대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구적 합리성은 대체 가능하고 형식적 논증적 의미의 합리적 의사소통은 대체 가능하다. 단 정서적, 맥락 의존적, 관계 중심적 의사소통은 어렵다. 그래서 제일 낮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은 대체로 다 그것만 빼면 보통 수준, 또는 낮은 수준으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AI 본인들의 대답에 의하면 문제 해결은 이제 AI가 할 부분인 거죠. 인간이 할 부분이 아닌데, 대학의 교육 목표가 한국 대학은 문제 해결이 제일 전면에 와 있습니다. 과연 이 불일치가 그대로 가도 되냐? 이 불일치가 AI 시대를 의식하고 있는 접근이냐? 물론 문제 해결 중에도 문제 자체를 파악하고 설정하고 디자인하는 능력은 AI한테 프롬프트를 주듯이 인간이 훈련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훈련이나 중요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제 태제는 대학 교육 전체의 목표 전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의사결정 능력 쪽으로 가야 된다. 의사결정. 의사소통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그 필요하지만 정서 공감 사회 공감과 관련된 정서적 감정과 관련된 의사소통 훈련을 대학에서 과연 해도 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훨씬 더 어린 시기에 교육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니까 대학에서는 정서적 그 의사소통 부분이 중요한 목표로 과연 설정 가능할까는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의사결정이 앞으로 AI 시대를 고려할 때 대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저로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 세 가지 접근을 하는 이유는 철학 쪽에서는 우리 비판적 사고 얘기할 때 사실 그 4C라는 게 굉장히 그 아주 학술적이진 않거든요. 막 두 개가 다른 영양처럼 겹치고 얽히기 때문에 보통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맥락이 문제 해결의 맥락, 해결책 대안 제시하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공학 교육 쪽에서 많이 합니다.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디자인이 핵심이잖아요. 니드에 부응하는 니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때 이제 문제 해결 맥락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이제 비판적 사고 연구가가 있고 의사결정 쪽을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 연구자가 있고 의사소통 쪽을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 같으면 그 속에서 세 차원을 보통 나눕니다. 하나는 타산적인 판단. 이번에 왜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때 어디를 어떤 식으로 폭격할지를 AI한테 의사결정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클로드한테 클로드한테. 근데 클로드를 만든 그 집단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걸 원하지 그렇게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이 바로 챗GPT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오픈 AI로. 근데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안이 돼야 되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클로드 그 회사 도와주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타산적인 판단은 AI가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윤리적인 판단,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좋은 거냐, 윤리적인 가치 판단은 인간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바로 가치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아까는 프로네시스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AI가 하기 어렵고 보통 정치적 사회적 판단도 그 중간에 타산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도덕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냐가 개입해야 되냐가 계속 논란거리지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또 사회정치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에는 그 의사결정의 차원은 AI 시대에 AI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특히 대학에서. 근데 한국 대학의 목표 진출을 보면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이미 주류입니다. 우리 교기원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교양교육 목표에 대한 목표만이 아닌 교양교육 전체에 대한 그 연구에서 이제 두 버전을 우리 김선 선생님이 연구해서 비교해 놓으셨지만 거기도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1, 2위로 들어가 있죠. 그 라인이. 의사소통 능력도 들어가 있고 의사결정은 아예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근데 의사결정 빠져 있죠. 근데 문제 해결과 대학에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합리적 의사소통은 AI가 상당 정도 대체하기 때문에 교육의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비중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의사결정은 인간의 몫이라서 실용적인 의사결정은 상당 부분 AI가 하겠지만 정치적 의사결정, 도덕적 의사결정 부분이 그 목표의 전환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미 그런 의식은 제가 항상 인용하는 거지만 하버드대 교양교육 개편 과정에 보면 목적이 항상 바뀌고 내용이 달라져도 필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건 두 개죠. 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모럴 리즈닝 혹은 에티컬 리즈닝.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이제 항상 남아있는데, 결국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특히나,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길러내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영역으로 삼는 건 당연한데, 한국 대학은 왜 그게 빠져 있을까? 뭐,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아마도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의 패러다임이 OECD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휴먼 캐피탈 또는 휴먼 리소스를 길러내는 게 대학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아닌 한 사람의 휴먼 비잉을 길러내는 거면 그 사람의 휴먼 디벨롭먼트가 문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디벨롭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약화되어 있다는 건 결국 한국 대학이 지나치게 휴먼 캐피탈, 휴먼 리소스 패러다임으로 지나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인용은 안 했지만 누스바움 같은 사람이 not for profit에서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요, 지나친 경제성장, 뭐 우리 알다시피 패러다임으로 가 있는 게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AI 때문에 그 부분에 몰입하다 보면 대학은 존립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뭐 부록인데요. 부록. 그 AI 시대에 지적 능력은 상당 정도 AI가 대체할 걸로 봅니다. 당연히. 물론 100% 대체할 수 있냐?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는 대체로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수지능이기 때문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공지능이 진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20세기에 모라백이라는 초기 컴퓨터 인공지능 학자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인데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AI가 인간한테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은 능숙하지만 패턴 발견, 통계 추론, 인간한테 상대적으로 쉬운 과정은 오히려 미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쉽게 수행하는 감각, 지각, 운동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것이 성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상적 사고나 계산적보다 훨씬 어렵다. 왜 그러냐? 모라백 근거는 진화 관점에서 볼 때 감각 및 운동 능력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서 무의식 수준에서 고도로 최적화됐기 때문에 지금 노력이 필요 없고, 따라서 그거는 수백만 년의 진화가 들어있어서 역설계하기 어려운데, 수학적 계산, 논리적 추론 같은 고차원적 사고는 진화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설계가 가능하다. 기계가 비교적 이 기능을 모방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진정한 AGI라면, 일반 지능이라면, 한 가지 기능을 인간보다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모든 기능을 하는 AGI라면 이 모라백 역설을 무효화하는 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AGI가 인간처럼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모든 영역에서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사고도 하고 감각, 운동 능력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AGI 개념은요, 오픈 AI의 AGI 정의를 보면, 정확하게 보면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이코노미컬리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그 투자에도 아무 나올 게 없는 쓸데없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most economically valuable work,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미 economically가 들어있어서 여기 투자했을 때 나올 게 있어야 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모라백이 얘기했던 이런 의미의 정말 인간같이 하는, 평범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의미의 AGI가 지금 말하는 AGI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AGI는 관리하는 AI고, 다른 특수 AI들이 개별적인 작업을 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지적인 능력은 상당히 대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능력도 상당 정도 대체할 건데, 그 본인이 신미안이 없어도 만들어내잖아요. 미적 경험의 신미안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고, 도덕적 판단, 세 번째 진선미 중에서 도덕적 판단은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AI에게 맡기면
요즘 그 알고크라시란 말 쓰는 사람이 있죠. 알고리즘 데모크라시 대신에 데모 대신에 알고리즘이 지배자가 된다.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보스사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러한 폭격을 AI에 맡긴 것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동화 문제도 과연 풀 오토메이션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인간 증강 문제가 생기면 인간을 어디까지 개선할 거냐는 문제도 무조건 그 어느 능력을 어디까지 개선할지 문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AI한테 그 의사결정을 맡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부록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 현실은 문제 해결이 가장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 의사소통, 의사결정은 거의 강조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 AI가 대체하는 능력이 그 순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교육의 목표를 또는 교육 전체의 목표에서 의사결정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의 이런 비중을 낮추면서 성격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가 오늘 제시하는 제 테제입니다. 그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 박정화 교수님의 깊이 있긴 이런 논의는 진짜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질문도 많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이따가 두 번째 발표 끝나고 휴식 시간 지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체대의 김혜영 교수님께서 변화하는 세계, 변화해야 할 교양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